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엄마, 온라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메시지 받은 적 있으신지요? 과거 전화로 진행되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누적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세한 내용과 대응법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서민을 울리는 근원 목소리 첫 번째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고객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데 서류 돌린다고 해서 제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편법으로 진행되는 대출이고 고객님 본인 자력으로 안 되는 대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따로 발생이 되십니다. 근데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 전산업체 측에서 선정된 금융사에서 승인이 나셔서 대출금 입금을 먼저 받아보실 겁니다. 그럼 본인이 입금받은 거 다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전산업체 쪽으로 후불제로 비용 결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셨고요. 진행하시는 대출 금액의 33%로 책정이 되셨고요. 33%라고 하면 100만 원당 33만 원이 전산 비용으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들은 통화 내용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정보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예. 경우에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고요. 예. 그 음성 내용에서 이제 작업비 100만 원당 33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 금액만 받아서 대출은 안 해주고 이 사기범들이 잠적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대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대출 빙자형보다는 좀 작지만 최근에 아예 검찰 사무실을 꾸며놓고 그걸 촬영해가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도 합니까? 네, 아주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음성 두 번째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KB금융계열사 KB저축은행인데요.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대환대출 플러스 생활유지 자금 쪽으로 나온 대출 상품이 있어요. 네. 그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예, 통신사는 SKT예요, LG예요? SK요. 예, 삼성 스마트폰 맞으세요? 네. 혹시 카톡은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요, 카톡 추가를 해서 저희들 회사 상호하고 제 이름 넣어드릴게요. 왜요? 예? 왜요? 예, 고객님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통화 중에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화로 주세요. 네? 아니, 전화로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발음이 약간 어눌한 외국인이 피싱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그 한국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그 친구 추가는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SKT냐 삼성폰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면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한 이제 준비 사전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카톡에 이제 전혀 모르는 게 추가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카톡 자체에서 이렇게 모르는 번호는 좀 조심하라라는 이제 안내 경고 문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거부감을 줄이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추가가 돼야지 나중에 다시 또 카톡이 왔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감 없이 카톡을 받아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니까 좀 더 사기를 치기가 용이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굉장히 경계하고 잘 대응을 하는데요. 실제로 네. 저도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면서 잘못하면 속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전화 받았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식 금융회사에서 예. 요즘 고객님을 위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소개를 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전화를 바로 끊으시고 예. 만약 본인 상황이 자금이 좀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까운 금융회사 지점을 가셔서 그렇습니다. 예, 요런 금융 상품을 내가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진짜 이런 금리로 이런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예. 예, 금방 예, 그 답도 나오고 피해도 예. 안 당하시게 되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들은 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사기범들이 워낙 좀 화려한 그 언변으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면은 피해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근원 목소리라는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사기를 치는 상황을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예. 혹시 또 그런 전화를 받으셨으면 본인 핸드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이 목소리라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수차례 반복적으로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가 올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셔서 사기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최대 2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렇습니다. 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37번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딸이라고 주민등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주고 카드 사진 주고 비밀번호 주고 통장번호까지 줘서 지금 주민등록증 재발급해놓고 신분증 재발급해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딸인 척 사칭하면서 이렇게 뭐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달라 이런 게 많습니까? 예, 보통 이제 자녀를 사칭해서 예,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 모르는 번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방법은 지양을 하고 예. 내가 지금 핸드폰이 깨져서 핸드폰 AS 센터에 있는 수리 기사 아저씨 핸드폰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 또는 수리점에 있는 그 인터넷 검색용 PC에서 잠시 카톡을 설치해서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자기의 번호라든가 이런 걸 이제 숨기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이제 급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사기범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지 않고 쉽게 이제 속아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마트폰인 메신저나 그 또 메시지를 통한 수법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뭐 지인이나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뭐 다쳐서 치료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소액을 직접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신저 피싱을 통해서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 엄마 계좌 비밀번호가 뭐야, 로그인 패스워드, 아이디, OTP 번호 이런 거를 다 지금 불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사기범들이 그걸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2차, 3차에 이제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어떤 사기꾼들은 문화상품권 같은 류의 상품권을 달라고 하는데 현금도 아닌 상품권을 사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상품권 같은 걸 약간 할인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 상품권 구매를 핑계를 대면서 엄마 아이디가 뭐야, 비밀번호가 뭐야, 신용카드 결제번호 알려줘, 어느 은행에서 이거 연결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뽑아가는 사전 기초 작업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급해서 아들이 급해서 상품권 뭐 20만 원, 50만 원어치 사줬다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계좌에 있는 뭐 자금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고 결국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고 급하고 애가 상품권으로 책을 사려나 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자녀의 핸드폰 번호 또는 지인의 핸드폰 번호 이런 걸로 반드시 자녀가 맞는지를 전화로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가족을 사칭해서 현금 보내달라고 하거나 상품권을 대신 사달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수법이 양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아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그냥 현금 한번 받고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를 유발시키는 방법인데요. 신분증 사진이 내 귀퉁이가 모서리가 잘 나오게 해서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 반사되지 않게 보내달라.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안무 등을 전부 요구해가지고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들이 직접 이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활용해서 또 다른 다른 계좌에 있는 자금을 뺏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은행이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내부 통제를 좀 안전 조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계좌 개설 절차가 허술한 이제 증권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악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취약한 금융회사들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또 보완 조치라던가 개선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100번님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택배 도착 확인 문자 받고 링크를 클릭했거든요. 그랬더니 모 택배 회사 홈페이지로 보이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 제 정보를 입력하게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액 결제되고 사이트는 거짓 사이트였습니다. 다행히 소액 결제를 막아둬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끔 문자로 URL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현황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런 URL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 핸드폰에 악성 앱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URL을 클릭하면 나의 핸드폰에 범죄자가 보낸 악성 앱이 설치되고 그게 일단 설치가 되면은 범죄자가 내 핸드폰을 그냥 마음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내 핸드폰에 어떤 계좌번호든 사진이든 아들 이름이든 딸 이름이든 모든 정보가 이제 사기범들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축적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전화해서 자금을 보내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클릭을 하면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택배 회사 문자도 있고 보통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상품권 선물이 도착했어요.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링크 걸고 심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교통 과속 위반으로 단속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거는 안 누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받으시는 클릭,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면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가지 핑계를 다 대는데 문제는 그런 말들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지. 한순간에 클릭을 잘못하면은 핸드폰을 전부 초기화한다거나 아예 번호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들끼리 이렇게 메시지로 그런 요즘 문자가 가고 있으니 클릭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현실에 진짜 있는 거네요. 이런 사기가.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택배를
프라이팬 주문한 게 도착이 됐다라고는 저는 그런 냄비 세트를 주문한 적도 없는데 네 그렇게 와서 그냥 바로 그런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을 땐 그냥 반응을 하지 마시고 예. 전화를 끊으시고 문자는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것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그냥 받지 않기 때문에 070 번호로 오는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연락처를 남기라 예. 뭐 1번, 2번 눌러라 이렇게 한 것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7479번님 저도 딸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류의 그 톡이 온 적이 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YTN에서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은 덕분이죠. 오늘도 유익한 교육 한 번 더 받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런 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좀 피싱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하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손소독제, 백신, 마스크, 뭐 택배, 뭐 각종 법규 위반 단속 이런 전부 그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런 핑계만 다르고 결국은 수법은 다 동일한데요. 예. 이제 문자로 이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뭐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번호로 또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 예. 택배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예.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신용카드의 뭐 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아이디를 요구하면은 그냥 바로 전화를 끊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출처가 불분명한 그 URL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뭐 클릭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보내는 어떤 앱을 깔아야만 네가 제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절대로 클릭 설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예. 신용등급 상향이라든가 저금리 전환 뭐 대출 수수료 명목 아까 처음에 이제 100만 원당 33만 원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게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시고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금융회사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금감원이나 뭐 이렇게 금융회사 같은 이제 기관을 사칭해서 접근해 올 때도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사조사역이었습니다.